지난 8월에 우리나라 50대 그룹 안에 드는 한 중견 건설 그룹 회장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부검 결과 사인이 마약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금고에는 자그마치 8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들어있었답니다. 잇따라 터지는 상류층의 마약 사건 진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대검에서 마약 사건 담당 부장을 지낸 분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연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내연 의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듣고 좀 희한했던 게 8월에 사망을 했는데 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거죠? 경찰은 그동안 내사하면서 좀 늘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좀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필로폰이 248g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있으면 일단 그 내용은 공개를 하고 그 후에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러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좀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때그때 상황은 바로 공개가 되는 알리는 게 낫겠죠. 예. 개인 금고를 뒤져보니까 248g의 필로폰이 있었다.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람으로 들어서는.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이 0.03g쯤 되는데요. 0.03g. 0.3도 아니고 0.03이에요. 예. 이 기준으로 보면은 약 8,000명이 넘는 8,260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된 겁니다. 아니,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최 회장이 마약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경우도 상대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적발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많은 경우에 적발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많은 마약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것은 거의 참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 사위 거기도 3.45g을 매입했다. 이거 가지고 그런데 기소된 내용은 0.3g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여러 의원들이 추궁을 했죠. 3g 가지고도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248g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 명하고 투약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 이 사람이 참 의문나는 거는 아주 재벌 그룹에 속할 정도라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판매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선 보통 상류팀들이 여러 명이 함께 투약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 가능성이 더 큰데 하여튼 이례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만은 분명하단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 사위이자 중견기업가가 마약했다는 사건 크게 이슈가 됐어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바로 이 상류층 마약 사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류층이라고 해서 뉴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베테랑. 그래서 우리 당 서영기 의원이 자주 그 영상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제 일반 시민 중에는 상류층이 많이 하게 되고 그 중에 적지 않은 또 외국에서 그런 습관 같은 거를 번따 가지고 이제 중독이 돼서 꽤나 많은 팀들이 그와 같은 일을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영화 베테랑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헤로인 마약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그들끼리의 커넥션이 있다 이런 경우들도 보셨어요? 수사하시면서? 아니 이번 일도 이모 씨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 의사의 아주 진짜 잘신도 의사고 CF 모델 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상류 사회에서 일반 파티를 하고 그다음에 은밀하게 가서 2차식으로 그 코카인 같은 거를 이렇게 흡입하는 게 많은데 이런 좋지 않은 풍조가 한국에도
좀 약간 예, 전파가 된 것으로 된 것으로. 예, 직접 이 마약 사건들을 많이 다루셨잖아요, 과거에. 예, 직접 수사하신 그 상류층 마약 범죄 중에 참 이 사건 너무했다라고 기억나시는 사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저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수사라기보다 전국의 상황을 지휘 감독을 했는데 막 끝날 때 제가 마약과장 재직 직후인 1994년 그 박한상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의사 집안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마약에 중독이 됐고 또 부모가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온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다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죠. 그래서 이게 격분해서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불을 지른 후 자신도 다친 것처럼 연기하다가 체포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폐륜 범죄였죠. 그때 기억납니다. 그것도 마약이 끼어 있었던 사건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걸 갖다 부모가 알고 그 후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이 원래 목표했던 100억 대의 부모 재산을 모두 차남하게 상속됐고 이 사건이 공공의적이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이용돼서 기억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사건.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마약 파티 같은 걸 정말 벌이는 현장을 급습했다든지 이런 기억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이제 보고 내용도 그렇고 최근 지난번 문제됐던 사건도 그렇고 간간히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 상류층에서 이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냐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늘 주제도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도 또 뭐 강도 같은 경우 공공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공공범죄가 많은데요. 이건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이제 우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다 보니까 됐으니까 향락 범죄가 생깁니다. 좀 더 도덕적 해이 그런 걸 찾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 술, 담배, 뭐 도박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약을 쾌락의 끝까지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데서 다 하게 되고 또 마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비싸죠. 또 상류층에서만 또 그걸 살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검찰 과장 재직 시에 뭐 고위 지도자 한 분이 우리 한국 경제가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이게 마약 범죄가 줄지 않냐고 지적해서 오히려 반대다.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향락 범죄로서 마약 범죄가 늘어나게 된다고 제가 답변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 회장이요. 마약 전과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자그마치 248g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쓸만한 약을 집에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잡히고 있는 건지 혹시 알면서도 봐주거나 뭐 이렇게 상류층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수사기관이든 특히 이제 검찰 그다음 경찰 열심히 하고 워낙 위에서 동료도 하니까 그 자체를 봐주는 거는 정말 뭐 아주 매우 비리 수사관이나 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수사가 되더라도 그 범위랄지 구형이랄지 선고랄지 이런 데서 오히려 상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 봐주는 거 아닌가? 조금 약하게 된다. 이런 지적이 많죠. 이번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그 잘 주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도 수사도 잘 주시를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양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갔던 건지 이 커넥션들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연 의원이었습니다.